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중 판다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판다스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엑셀의 표처럼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때 사용하는 것이 판다스입니다. 어레이 계산에 특화된 넘파이를 기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판다스에는 두 가지 자료형이 있는데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넘파이와 어레이가 보강된 형태인데요. 데이터와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밸류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다스를 먼저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as pd, 우리가 임포트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쓰는 거고요. as는 뭐라고 했죠? 별칭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라 했죠. 우리가 판다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다스 점 하고 뭔가를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판다스가 6글자로 되어 있으니 조금 짧게 줄여서 pd라고 쓰겠다라는 뜻이 as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 때는 이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는 pandas.시리즈라는 함수의 인수로 리스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데이터가 형성이 됐고 그 결과를 찍어보면은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에는 인덱스, 우리가 인덱스를 어떤 걸 사용하라고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0부터 순차적으로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 밸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자료형은 정수형이라서 int 64가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값을 MD 어레이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넘파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했죠, 판다스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은요, 판다스 시리즈이다 라고 나오죠. 데이터점 밸류를 찍어라, 안에 있는 값을 찍어라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대괄호로 나오는 자료형은 외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랑 배열이 있었는데요. 지금 콤마가 없으니까 얘는 배열이겠죠. 그래서 MD 어레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데이터점 밸류주의 타입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시리즈의 자료형의 타입은 넘파이의 MD 어레이다, 다차원 배열이다 라고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D타입 인자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정이 가능한데요. 역시 시리즈를 만들 때 판다스.점 시리즈에서 값을 넣어주고요. 리스트로 값을 넣어주고 D타입을 플로트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점 D타입을 확인해 봤더니 D타입은 플로트 64 실수형이다 라고 하고요. 줄을 바꾸고 데이터 값을 찍어 봤더니 이번에는 인덱스는 역시 0, 1, 2, 3, 4를 가졌지만 안에 있는 밸류 값은 봤더니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D타입은 플로트 64다 라고 출력 결과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고 인덱스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데요. 시리즈 판다스.점 시리즈에서 1, 2, 3, 4라고 하고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 때 인덱스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0, 1, 2, 3이라는 0에서부터 순서적인 값을 가졌습니다. 근데 인덱스로 A, B, C, D 하고 리스트로 값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우리가 시리즈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인덱스가 A, B, C, D라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안에 있는 값을 접근할 때도 역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 A라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A번째 위치를 찾아갑니다. A번째 인덱스 위치의 값을 5로 바꿔라. 기존에 1이었는데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5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인덱스를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고 인덱스로 값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를 이용할 때 시리즈는 우리가 인덱스를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근데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생성할 경우에는 우리가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표현하고요. 키와 밸류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키와 밸류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andas.series에서 population underbar dic 해서 딕셔너리를 인수로 넣어줘서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 딕셔너리에 있던 키 값들이 밸류로 오게 됩니다. 인덱스로 오게 됩니다. 인덱스로 오게 되고 밸류 값은 역시 데이터 값인 밸류로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 때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데 딕셔너리로 시리즈를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키 값이 인덱스로 사용이 된다. 자,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여서 행과 열을 이루게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 번호, 이름, 1반 10번 홍길동, 1반 20번 이순신 뭐 이렇게 적혀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표 형태로 된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pulation underbar dic이라는 딕셔너리로 우리가 값을 인구수를 넣어주고요. 얘를 시리즈를 만듭니다. 시리즈를 만들고 GDP도 역시 딕셔너리로 GDP 값을 딕셔너리로 형성을 하고요. 얘를 시리즈로 만들어줍니다. 시리즈로 만들고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요. pandas.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써서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딕셔너리로 값을 넣어줍니다. population, population, gdp, gdp라고 해주면은 우리가 열의 이름을 요 키 값을 우리가 이게 데이터 프레임일 경우에 반, 번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열입니다. 열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population 키로 되어 있는 것이 열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열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인덱스 행에 있는 이 값은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는요. 우리가 각각의 있는 시리즈 안에 있는 요 인덱스 값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가져오고요. 자, 이럴 때 지금 population에 있는 코리아 인덱스 값을 가져오고 똑같이 코리아를 찾아서 우리가 GDP 값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여기에 NAA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딕셔너리를 만들 때 딕셔너리의 키는 열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딕셔너를 활용해서 시리즈 생성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요거는 열 인덱스고요. 요거는 행 인덱스입니다. 행 인덱스를 컨트리로 사용했다는 뜻인데요. 자, 요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는 각각의 키를 가지고 있고 밸류들은 리스트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andas.dataFrame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은 현재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각각의 키가 country, GDP, 그 다음에 population 이렇게 데이터 포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가 차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GDP 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population 값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인덱스는 자동으로 0, 1, 2, 3, 4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자동으로 0부터 부여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인덱스가 아니고 각각의 나라 이름을 인덱스로 행을 구분하는 인덱스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country.dataFrame 이름을 적고요. set underbar index라고 하고 컬럼명을 적어주면 이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변경시켜 주는 것이 set underbar index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0번 행이 차이나인데 0번 행에 있는 GDP를 가져와라 하는 것보다는 차이나 행의 GDP를 가지고 와라 라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도 넘파이처럼 속성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성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ry.safe 이렇게 생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앞에서 만들었죠. 그죠? 여기서 country.safe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안에 있는 요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행, 행이 4개고 열이 2개죠. 그래서 4,2 투플 형태로 나오고요. 사이즈는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에서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MD는 차원을 나타내는데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원입니다. 자, values는요. 2차원으로 된 이렇게 MD 딕셔널리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의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country.columns 하면은 GDP와 population이 나오게 되죠. GDP와 population을 컬럼 인덱스로 가지고 있고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다라고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컨트리입니다. 앞에서 만든 컨트리이고요. 이 컨트리를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ountry.to_csv 하면은 얘를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확장자가 확장자를 CSV로 붙여주라는 거고요. 이 열과 열을 콤마로 이렇게 항목과 항목을 전부 다 콤마로 구분해서 저장을 하라는 것이 to_csv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확장자가 CSV가 붙어서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to_exce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엑셀에서 열리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xlx로 저장이 됩니다. 얘는 콤마로 구분된 항목이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to_excel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는요. 우리가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는 pandas.read_csv라고 해서 파일명을 넣어주면 현재 폴더 위치에 있는 country.csv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불러온 것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df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읽어서 보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읽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pandas.read_excel이라고 하면 되겠죠. 엑셀이라 하고 엑셀 이름 파일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선택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넘파이나 리스트도 인덱스와 슬라이싱이 가능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eroc라는 거는요. 명시적인 인덱스를 참조하는 인덱싱입니다. 명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차이나, 재팬, 코리아, USA 이렇게 컨트리로 지금 인덱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접근해서 가져오는 것이 .eroc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명시적인 인덱스 말고 행번호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eroc는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지정된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싱하는 방법을 .eroc라고 하고요. 그래서 country.eroc 차이나 하면 차이나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차이나 안에 있는. 그래서 GDP는 이렇고 population은 이렇다라고 보여줍니다. 요거 결과는 시리즈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우리가 일부분을 잘라서 오는 거죠. 인덱스는 원하는 위치를 쏙 뽑아서 오는 거라고 하면은 슬라이싱은 일부분을 잘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콜론을 써서 시작과 끝을 지정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명시적인 인덱스를 .eroc를 사용할 때는 시작과 끝을 포함합니다. 코리아에서 USA, 코리아에서 USA. 그럼 요 두 개의 행이 되겠죠.
요 두 개의 행이 되고요. 자, 요 두 개의 행을 기준으로 처음이 생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서부터 population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요렇게 가져오겠죠. 요렇게 잘라서 가져와서 형태는 데이터 플레임을 슬라이싱 했기 때문에 결과도 역시 데이터 플레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앞에 거는 명시적인 인덱스를 이용했다면 .iloc는 정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얘가 0번째고요. 얘가 1, 2, 3입니다. 이게 정수 인덱스고요. 자, 그래서 country.iloc에서 0이라면 첫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오니까 차이나에 관련된 정보를 가져옵니다. 역시 시리즈 형태로 가져오고요. 이때 열의 이름과 함께 가져오겠죠. GDP는 이렇게, population은 이렇게 해서 시리즈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슬라이싱도 한번 볼게요. .iloc 이 콜론 하면 이 행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마지막을 끝을 생략했기 때문에 끝까지겠죠. 이 행에서부터 끝까지 여기겠죠. 이 행에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처음에서부터 이 열까지니까 이는 종료죠.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료고 포함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0번째 열과 첫 번째 열을 가져오니까 0번째 열과 첫 번째 열을 가져오니까 GDP랑 population을 다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 플레임을 슬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플레임 형태로 가져와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움은 행을 선택해서 가져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를 보면 가로로 이렇게 행 전체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인덱스 연산자 안에 열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GDP 하면 GDP 전체를 이렇게 열을 통째로 가져오게 됩니다. 역시 시리즈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우리가 이 시리즈 형태로 나타난 것을 데이터 플레임 형태로 보고 싶다 하면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이 결과가 데이터 플레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어떤 조건에 맞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행 전체를 가져오거나 열 전체를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들이 마스킹 연산자와 컬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플레임에 필요한 행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왼쪽과 같은 데이터 플레임이 컨트리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컨트리일 경우에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컨트리 population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열 population, 열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자, 만 미만인 거예요. 만 미만이면은 얘가 false가 되죠.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고 얘는 true가 되고 얘는 거짓이죠. 자, 그 값을 이렇게 인덱스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마스킹 연산자에 의해서 true인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행에 해당하는 코리아 행만 검출되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마스킹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마스킹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마스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명을 비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은 결과가 true, false 값으로 나오게 돼요. true, false 값으로 나오는데 이때 false는 조명이 비치지 않고 true는 조명이 비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명이 비치는 부분만 보이니까 이 부분만 추출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커리 함수를 사용하는데 커리 함수는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배워본 사람 같으면 뒤에 어떤 조건식, where 뒤쪽에 조건식을 사용할 때 쓰는 조건문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country.curry에서 반드시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 안이나 큰 따옴표 안에 열 이름을 적고요. GDP가 이만큼을 초과하는 2억을 초과하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DP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게 USA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USA를 가져와서 데이터 플레임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마스킨 연산자와 커리 연산자입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선택 리스트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data 플레임 컬럼의 이름은 이름, 나이, 주소, 컬럼의 이름만 지정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df를 찍어보면은 현재 열의 이름만 있는 빈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고 한 행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df.loc0 우리가 지금 현재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0부터 순차적인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다가 이름은 은미, 나이는 26, 주소는 안동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달라는 거야. 그럼 집어넣고 df를 확인해 보면 0번째 인덱스에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값을 추가를 했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행에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시적으로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df.loc1 만약 이거를 정수 인덱스로 쓴다면 df.iloc 역시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은 정수 인덱스랑 그냥 명시적인 인덱스가 같죠. 우리가 따로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자, 1번 인덱스에다가 딕셔너리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5, 주소는 서울 이렇게 해주고 나서 df를 보면은 각각의 키에 해당하는 것을 열을 찾아서 이렇게 나이는 나이 열에다가 25, 주소는 주소를 찾아서 서울이라고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길동이라는 이름을 잘못 입력했어요. 그래서 0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는 1번째 인덱스의 이름 위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행 인덱스, 뒤에가 열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f.loc 인덱스 연산자 안에 1, 이름 위치에다가 0이라고 넣어라 하고 df를 찍어보면은 0이가 이렇게 변경된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수형 인덱스를 이용해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f.iloc 라고 하고 역시 1번이고요. 이름은 0번째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0이라고 적어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측값을 NAA라고 하는데요. 이 값을 찾아갖고 우리가 NAA 값을 넣은 다음에 그 값을 처리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로 초기화한 후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보자. 자, df 해갖고 이렇게 전화번호 하면은 우리가 열이죠. ILOC나 LOC가 없으면 열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을 때 전화번호가 없었죠. 전화번호가 없어서 우리가 결측값을 이용해가지고 컬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np.numpy.nap 얘를 사용을 하려면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import numpy as np라고 먼저 numpy를 불러와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np.na 해서 결측값을 쭉 넣어서 이렇게 열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열을 하나 추가하고요. 내가 첫 번째 있는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은미라는 이름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df.loc 0번 인덱스의 전화번호 위치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어달라 하고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행을 추가하는 방법과 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럼을 삭제한 후에 원본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할 때는요, 드랍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드랍해서 전화번호 하면은 전화번호는 두 번째 축입니다. 엑시스 0은요, 첫 번째 축이고요. 엑시스 1은 두 번째 축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있죠.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있는데요. 얘가 첫 번째 축이고요. 얘가 1번째 축입니다. 0번째 축, 1번째 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시스 1 하면은 열이 대상이죠. 자,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워라. 만약에 이거 없이 드랍해서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하면은 이 드랍은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열을 삭제하려면 엑시스 1이라고 옵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이렇게 딱 했더니
지워지면 이렇게 돼 하고 미리 보여주는 뷰 형태로 보여줍니다. 실제 데이터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이 명령을 수행했을 때 이렇게 돼 라고 뷰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DF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전화번호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드랍 함수를 실행을 시켰을 때 원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implies tru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f.drop 전화번호 열을 삭제한데 액시스 열 방향으로 삭제를 해라. implies true 하면은 원본에 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df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